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드디어 완전히 그냥 현 정권의 포문을 열고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푸틴 이름은 이야기 안 했다. 그런데 시간 문제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하루 만에 푸틴 이름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이거죠. 또 이렇게 여론전을 펼쳐서 싸우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이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 예를 올리는 그 매개체가 바로 바흐무트죠. 이 바흐무트에 바그너 그룹이 빠지고 지금 뭐 공수군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정규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정규군도 이해하지 못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전략 예비부대를 전부 끄집어 들어와서 바흐무트를 때리고 있는데 내일이 없는 오늘만 있는 군대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76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전차는 2대가 격파되었고 장갑차는 13대가 격파되었습니다. 차량은 7대가 격파되었고 특수장비 같은 이 방공무기는 1대가 격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760명의 병력 그리고 전차 2대 어제 그제 뭐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포병은 여전히 많습니다. 야포 13문, 다른장 로켓 1문. 그런데 다른장 로켓, 자, 이 포병이 역시 오늘도 1개 대대급의 포병이 날아갔는데 포병의 화력 지원이 없으면 뭐 전쟁은 굉장히 힘들게 되죠.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다른장 로켓 7문을 격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다른장 로켓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러시아로서는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BM-27 우라강, 이게 그냥 1개 포대가 한 번의 공격에 우크라이나 군의 한 번의 대포병 사격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탄약 지원 차량이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뭔가가 지금 불에 타고 있죠. 이게 바로 우라강 220mm 다른장 로켓, 북한말로는 220mm 방사포. 그래서 주로 지금 이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게 122mm 다른장 로켓인데 220mm 같으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 바흐무트 쪽에 전략 예비부대까지 끌고 들어와서 야, 프리고진 너는 못했지,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지금 현역 부대들이, 정규군 부대들이 마구마구 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차, 장갑차, 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죠. 전과가 많이 등장하니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바보같이 이런 전략 자산을 아주 멀리 띄워놓고 사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옹기종기 무슨 여기가 문해리 사격장 훈련장인지 다락대 훈련장인지 희한하게 이런 식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한 방에 그냥 대포병 사격에 작살이 나버린 이 영상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그대로 찍히면서 이 드론이 표적을 전송해주고 때리고 끝나고, 그래서 비대위 전과 확인 딱 하고 끝, 오케이,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참 황당하고 한심하죠. 자, 그리고 헬리콥터, 오래간만에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바흐무트 쪽에서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자,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규모의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지금 이제 춘계 대반격 대공세가 남아있는 와중에 역사적 규모의 지원 발표가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 총리는 서방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공유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단서를 따랐지만, 그래서 덴마크에 F-16 전투기 있죠. 1980년부터 도입한 거. 요거 이제 퇴역을 하는 수순에 들어가는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 요거 지금 논의하고 있다. 곧 굉장히 큰 전력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드디어 중국산 무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무긴5라고 하는 정찰 드론이 격추가 되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거 중국제, 이거 그러니까 DJI 상용 드론 이게 아니고 인터넷 홈쇼핑에서 산 게 아니고 이건 중국 군이 쓰는 정찰 드론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미 국무부에서 여차하면 우리 공개한다
아주 심각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국군이 쓰는 드론, 정찰 드론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전선에 AMX-10RC 경전차를 첫 투입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프랑스가 공여해준 90mm 화력 지원 차량이죠. 이건데 이게 지금 전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진만 공개됐는데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진은 공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는 화력 지원용으로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90mm 전차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대전차전을 한다, 뭐 이거는 좀 힘들지만, 아니 90mm 전차포를 가지고 적 보병들 달려오는데 거기다 쏴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력 지원용으로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어느 부대에 배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거 프랑스가 많이 준다고 하니까 더 많이 주기 바랍니다. 효과 있답니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소총과 방탄복 등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했다. 아까 무긴5 정찰 드론에 이어서 역시 소총, 방탄복 이런 것도 러시아에 수출했다라고 폴리티코와 보도를 하면서 폭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가 EU 시장에서 러시아 연료를 대체할 핵연료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거 많이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EU가 천연가스 같은 이런 연료를 가져와서 난방을 하든지 전기를 생산하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러시아하고는 이 에너지 디커플링에 들어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 핵발전해라, 핵발전. 우리가 핵연료 생산해 줄게. 지금 그런데 이제 유럽의 핵발전소는 거의 대부분 프랑스의 핵을 갖다 써요. 프랑스가 농축한 이 우라늄을 가져서 경수로를 돌리는데, 이거 우리가 또 해줄게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뭐 좋은 소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죠, 가스프롬. 이 가스프롬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러니까 21년 대비 22년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 벌었냐? 이거 조사해 보니까 21년도에는 가스프롬의 순수입이, 그러니까 뭐 쓸 거 다 쓰고 떼먹을 거 다 떼먹고 우리 이만큼 남았어라고 공시한 거, 그게 45조 7,894억 원인데요, 한국 돈으로. 이게 이제 22년도 이제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제재 들어갔죠. 유럽이 또 이제 안 사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자기네들은 또 그래서 인도와 중국에 싸게 팔고 덜 팔리고 싸게 팔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2년도는 거의 뭐 3분의 1 이하의 수준인 12조 7,480억 원. 거의 뭐 30%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앞으로 아마 이게 23년 통계가 나오면 더 떨어질 것입니다. 왜? 유럽이 에너지 디커플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스프롬이 정말 뭐 45조 7,894억 원. 이게 뭐 그냥 진짜 열심히 영업하고 절약해서 남은 거겠습니까? 떼먹을 거 어마어마하게 다 떼먹고 남은 돈인데 이게 이렇게 줄어버렸다라는 고소한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는 이 배상을 대비해서 피해자 명단을 만들어라. 이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기면 전쟁 배상금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피해자들, 억울하게 죽은 민간인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명단 만들어서 배상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에 권고를 했는데, 물론 뭐 지금 다 만들고 있겠죠, 이미. 자,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이 전력 인프라 같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전범 행위다 라고 규정해 주었고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남부의 철수를 준비하며 약탈,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있다. 헤르손 북부 지역에서 드니프르 강을 건너서 갑자기 도망가 버렸죠. 그거 할 때 가정집에다가 뭐 세탁기, 뭐 냉장고 문 열면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부비 트랩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도망을 가는데, 지금 헤르손 남부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보인다. 그 말은 헤르손 주를 아예 포기하고 크림반도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곡물 약탈 자포리자주에서 많이 했죠. 그 약탈한 거를 지금 자포리자주의 베르단스크 항에 갖고 와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에다가 그거 좀 납포 좀 해달라. 왜냐,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야 지중해로 가서 다른 나라에 팔지 않겠습니까? 그 곡물을. 그거 좀 납포해라 라고
튀르키예 측에다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크렘린의 권력자들을 우회적으로 그들이라고 부르며 맹렬하게 비난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의 입에서 드디어 푸틴 대통령의 실명이 나왔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애국 세력인 바그너를 무력화하려 한다면서 비난을 퍼부었는데 과연 어떤 후폭풍이 몰아닥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바흐무트 전선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바그너 그룹의 졸전은 크렘린 권력자들이 바그너 그룹과 그 지도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명성을 질투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던 프리고진이 그 방해 공작의 주범으로 푸틴을 언급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3월 16일 현지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푸틴 대통령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서기 간에 있었던 음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라며 크렘린 지도부에 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근 텔레그램 채널에 돌고 있는 첩보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략은 파트루셰프의 머리에서 나왔으며 그는 푸틴을 따로 만나 1, 2개월 안에 바그너 그룹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프리고진이 거론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과 함께 KGB 요원으로 활동했던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으로 푸틴보다는 한 살 많지만 푸틴에게 충성을 다하며 연방방첩국장, 연방보안국장, 대통령 비서실 통제국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러시아의 정보 라인을 꽉 잡고 있는 거물입니다. 그는 2008년 푸틴에 의해 러시아 연방국가안전보장이사회 서기에 임명되어 러시아의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력자로 권력을 누려왔는데요. 푸틴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푸틴 유고시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프리고진이 가장 경계하는 라이벌입니다. 프리고진에 따르면 파트루셰프는 푸틴에게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괴멸되면 프리고진은 러시아 안팎에 남아있는 바그너 그룹 전사들을 모아 이들을 무장시키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접경지역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을 빌미로 러시아 영내로 병력을 들이밀 것이다 라며 바그너 그룹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프리고진은 파트루셰프가 최근 1년간 급격히 성장한 바그너 그룹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보안당국에 지시했고 이러한 과정에 푸틴도 동의했다면서 애국자들의 모임인 바그너 그룹을 그리고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무력화하려는 노력이 참 고마울 따름이라고 비아냥되었습니다. 푸틴의 충견으로 성장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괴물처럼 강력해진 프리고진은 지난해 가을부터 러시아 권력 중심부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파트루셰프의 평가대로 바그너 그룹은 막강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러시아 극단주의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부와 기성 실로비키 세력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프리고진의 이번 공개 저격은 그가 이제는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파트루셰프 서기는 물론 푸틴 대통령까지 적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권력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푸틴의 실명을 거론하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프리고진과 실로비키 세력의 권력 투쟁이 러시아를 어떤 파국으로 몰아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려나 봅니다. 이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나를 지지하는 완전히 극렬한 이런 극렬 지지층들을 규합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파트루셰프는 이 사람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 잘 아시다시피 국방장관인 쇼이구죠. 이 사람은 이제 외무장관인 나바로프. 이 사람들이 바로 실로비키 파벌. 그러니까 이 소련 해체 시절 KGB 출신들로서 푸틴과 뭉쳐서 완전히 그냥 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데 푸틴이 만약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라지면 이 사람 중에 하나가 권력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 중에 이 사람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파트루셰프.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 이거예요. 자, 지금 프리고진이 너무 커가고 있다. 저 프리고진이 이런 식으로 놔두면
나중에 병력을 집결해서 핑계를 대고 러시아 영내로 아프리카에 있던 시리아에 있던 이 병력들까지 바그너 병력들까지 데리고 와서 러시아 영내로 들어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반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힘을 빼놔야 된다. 그게 바흐무트라는 것이고 그 바흐무트에 바그너 그룹을 밀어넣고 그 설계를 파트루셰프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루셰프가 바흐무트라는 망치와 모루에서의 모루를 설계를 하고 여기에 바그너를 집어넣어서 바그너를 완전히 망치 당금질로 아작을 내버린 이 장본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파트루셰프의 계획을 푸틴이 오케이 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 빠져나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텔레그램에 그렇게 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이 엄청난 무력을 가진 하나의 사병 집단하고 군벌이죠. 여기하고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정부 권력하고 이제 진짜로 총을 서로 간에 마주하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파트루셰프의 아이디어로 바흐무트라는 이 수렁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바그너를 집어넣고 그냥 확 갈아 넣어 버렸는데 여기에 정규군까지 지금 같이 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바흐무트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바흐무트에서의 러시아군 공세가 정점을 찍고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가운데 전선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변화인데 프리고진이 왜 바흐무트 졸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렇게 악을 쓰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에서 바그너 그룹이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그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정규군의 전략 예비 전력을 갈아 넣으며 스스로 전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3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 일대에 우크라이나군이 대거 증원되자 그들의 추가 증원과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포병 전력을 총동원해 T-506 도로와 교량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요. 이 공격 과정에서 러시아는 일반 견인포는 물론 전략적 용도로 사용해온 BM-27 우라강 대구경 다련장 로켓 3문을 일격에 상실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포격으로 파괴한 교량과 보급로를 단 몇 시간 만에 복원했고 도심은 물론 도심 외곽 지역의 증원 부대들을 속속 투입하고 있는데요. 바흐무트 전선에서 주력을 맡았던 바그너 그룹이 거의 괴멸하자 러시아는 이대로는 전선이 붕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후방에 있던 전략 예비 부대들을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바흐무트 일대의 러시아군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한 바그너 그룹과 루한스크 제2군단 예하 일부 부대, 제57 차량화 소총여단, 제106 근위 공수사단 등의 전략이 전개해 있는데요. 3월 16일부터 바흐무트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 공수군 병력을 중심으로 한 연쇄 공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 공수군을 15명을 한 개 소대로 묶어 실시하던 기존의 돌격대 전술을 수정해서 2배 수준의 병력인 20명에서 30명을 한 개 돌격조로 편성한 뒤 여러 지역에서 하루 최대 5회 이상의 돌격전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도심 외곽에 배치된 기계화 부대들이 장갑차 탑재 기관포와 박격포로 이들을 요격하며 러시아 돌격대의 방어선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일방적인 학살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전투 양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차후 방어전을 위해 아껴둬야 할 전략 예비 부대들을 이런 무모한 돌격전에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기존에 배치되었던 제106 근위 공수사단과 제57 차량화 소총 여단은 물론 아직 전력이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제144 차량화 소총사단과 제200 차량화 소총사단 등의 전력도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으로 전진 배치하며 추가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크레미나와 세베로도네츠크, 리스칸스크 일대의 방어선 후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선 돌파에 대비하던 전략 예비 부대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바흐무트 전선으로 이동 배치되면서 크레미나 일대 러시아군 방어선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에서 비기기만 해도 이긴 것이지만 러시아는 이곳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러시아가 악수임을 알면서도 전략 예비대를 밀어넣는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올봄 대공세를 예고하며 칼을 갈고 있는 이때 러시아군 수뇌부의 머릿속에는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는 것 같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 바흐무트 쪽의 아주 전략적 요충지인 솔레다를 점령하고 니들은 못했지만 우리가 해냈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인기가 이제 급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이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를 다 점령하지 못하고 거의 병력을 이제 소실하고 여기를 이제 러시아 정규군이 다시 대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 프리고진 쟤는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바흐무트 내주고 그냥 뒤로 빠져도 이익이다. 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군을 갈아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익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안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기겠냐라는 건데 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돌출되어 나왔던 이 러시아군의 영역이 완전히 그냥 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한 여기까지 좀 들어가게 되면 한 2달 전 상황까지 또 가게 되는데 그것도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하여튼 뭐 이만큼 여기까지 나가 있던 이 러시아군의 영역이 여기까지 지금 나가버렸고 이 북쪽은 또 조금 더 확장됐어요. 이 북쪽에서 지금 뭐 이 솔레다르 쪽에서 공세가 좀 세게 들어가고 뒤에 후속 부대가 조금 더 강한가 봅니다. 이 북쪽은 조금 확장됐고 자 그리고 이 남쪽에서도 시가지 쪽으로 조금 더 붙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북상을 했고요. 이건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기에 이런 형상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남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밀리고 북쪽에서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시가전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10번이 넘는 공습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 이인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정말 황당하게도 이 크레미나 쪽에 있던 부대, 4단급 부대를 이 바흐무트 쪽으로 이동시켰어요. 이건 이제 정규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바로 144 차량화 소총 사단을 이쪽으로 당긴 겁니다.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칸스크 여기죠. 5월달에 완전히 격전지였는데 여기에 있던 제200 차량화 소총 사단을 또 이쪽으로 당겼어요. 그렇게 해서 2개 사단 물론 뭐 다 왔는지 일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식별되고 있는 겁니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 왜 이 부대들이 왜 있냐? 크레미나 뚫리면 뒤에서 또 받쳐줘야 되니까 지금 전력 재정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비 부대들인데 여기는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받쳐야 되니까 있는 예비 부대들인데 이걸 그냥 이쪽으로 당긴 겁니다. 즉 뭐 내일 모르겠고 오늘 저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보다 쇼이구가 더 낫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 자들의 목적이 아닌가. 내일은 없고 오늘만 홍보하는. 그래서 내일 아침 결제 책상에 우리 이만큼 했어요. 라고 올리는 게 목적이지 전쟁을 이기고 뭐 어떻게 이거는 목적이 아닌 그런 자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이 또 바흐무트에서 나왔기에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